로봇 시대 인간의 일입니다. 저는 이 책을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로봇의 등장,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둘째, 기계 시대, 위협받는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셋째, 생각하는 기계, 인간이 기계에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수준 높은 창조물이 등장하면서 많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 접근의 용이성입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지식의 공유화입니다. 이는 첫 번째 장점과 비슷한데 정보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또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언어적 장벽의 감소입니다. 번역기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느 나라든 언어를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 간의 소통이 쉬워졌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 시간의 단축입니다. 예전에는 손으로만 하던 일을 컴퓨터라는 기계를 이용하게 되어서 일하는 시간이 단축으로 인해 인간의 여가 시간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존재하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불안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번역기가 해줄 텐데 외국어를 배워야 할까? 나의 일자리가 로봇 때문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이러한 3가지 불안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입니다. 기술이 발달했다 해서 우린 더 이상 대학에 갈 필요가 없을까입니다. 본래 대학의 기능은 사회적 제도와 한정된 자본의 배분입니다. 대학도 이런 시기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변화란 미디어를 이용한 수업을 하거나 혹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번역기계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람들은 번역기계의 발전으로 인해 자신들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로봇은 실시간 번역을 하지 못하고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도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어의 필요성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 우리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까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도 이거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혹은 현업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사라질 직업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규칙성과 반복성이 있어서 자동화하기 쉬운 일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율이 낮은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체율이 낮다는 게 100%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기계에 맞서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는 크게 3가지 방법을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화를 수용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하고 소통하기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입니다. 최신 기술을 수용해서 어디에 적용할지 찾고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는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보자면 인간다워지자입니다. 기계에게 모든 것을 잃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변화를 수용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느낌과 저의 한 줄 평을 말하자면 로봇의 등장으로 인한 사람들의 궁금증과 두려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예시를 통해 명쾌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고민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